네, 오늘도 간체자를 보다 쉽게 외울 수 있게 부수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 부수, 바로 보다시 부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모양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간체자로 바뀔 때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것과 조금 다르게 쓰셔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많이 보실 수 있는 한자 바로 축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지만요. 중국에서는 부수를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일을 축하할 때祝你 生日快乐 또는 祝你 新年快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빌어주거나 축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또 사회 할 때 사자도 원래 한국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발음은 셔. 그래서 사회를 社会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절할 때 예자입니다. 역시 앞에 이렇게 생긴 보일시 부수를요. 간체자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절할 때 리머, 리머 할 때 리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부호화되어서 간단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요. 기도하다라고 할 때 기라는 한자입니다. 역시 보일시라는 부수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길하다, 상서롭다라는 뜻의 상이라는 한자도 이렇게 부수가 바뀌어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祥, 지祥이라고 할 때 들어가는 길하다, 상서롭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해서 원래 번체자에서는 이렇게 쓰던 보일시라는 부수를 우리는 이렇게 간체자에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유념해서 한자 외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요. 옷의자라는 부수입니다. 방금 보았던 보일시의 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방금 보고 온 부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옷의자는 뭐가 다르냐? 위에 이렇게 생긴 꼬다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두 부스가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보통 이 부스가 들어가면요.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옷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복이나 의류 종류의 이 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 쿠즈. 쿠즈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옷 의자가 변형된 부스 들어가 있고요. 치마, 쥔즈. 쥔즈 이 경우도 역시 부수가 옆에 옷 의자 세워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양말 와즈 와즈 역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HSK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춘산 춘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글자 모두 옷의라는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복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은요. HSK 3급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HSK 3급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 특히 두 가지를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복, 의류 이름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과일 이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으니까요. 외워뒀다가 듣기 할 때 써먹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스는요. 손수 부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손 모양으로 생겼지만 부스로 세울 때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되죠. 그런데 이건 간체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번체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번체 간체 상관없이 이 부스가 들어있으면 손과 관련이 있구나, 뭔가 손동작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한자 타입니다. 손으로 치다, 손으로 때리다 라는 뜻을 갖죠. 그래서 다라는 발음 같고요. 부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해서 손과 관련된 부수 바로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단어 보시면은 끌다, 당기다라는 뜻의 라입니다. 라도 손으로 끌고 손으로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손수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현악기를 연주할 때도 라라는 동사를 쓰죠. 또는 중국에서 당기시오, 문에 써 있는 당기시오도 라라고 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D라는 단어도 이 부스, 손 부스를 가지고 있네요. 손으로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으로 드는 어떤 동작을 얘기하기 때문에 D라는 부스 가지고 있고요. 또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의 뻐. 이것도 손으로 누군가를 껴안는 거잖아요. 손으로 안아주는 거기 때문에 빠오 할 때도 손수 부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부수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하게 아래쪽에 손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손으로 잡다란 뜻의 나라는 한자입니다. 나, 손으로 잡거나 쥐거나 들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손이 들어가는 경우도 역시 손동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수와 비슷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부수인 이 부수, 바로 개견이라는 부수가 이렇게 왼쪽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자, 이게 들어가면요. 짐승과 관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돼지,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부수에는 개견자 부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왼쪽에 이런 부수가 있으면 짐승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돼지, 쭉 올해가 돼지해죠. 그래서 돼지에도 들어가 있고 거, 개에도 들어가 있고요. 마오, 고양이에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미치다, 미쳤다라는 뜻의 광자, 광에도 역시 이 부스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친다라는 거는 사람이 약간 사람답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동물에 비유해서 이런 부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요. 이 부스를 쓰실 때 손수변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방금 배우신 손수변은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는 게 손수변이 되겠고요. 지금 나온 이 짐승을 뜻하는 부수 같은 경우는 둥글려 주시고 하나, 둘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둥글려서 삐져나오게, 안 삐져나오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못 쓰시는 분들을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많이 배웠어요. 자, 두 가지 부스만 더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몸과 신체에 관련된 부스 보도록 하실게요. 바로 이 고기 육자가 변형된 부스입니다. 고기 육 이 모양은요. 부스로 바뀔 때 달 월자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스는 달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몸과 신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것들 뚜즈, 뚜즈, 배라고 할 때도 역시 이 부수 갖게 되고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창자, 장을 얘기할 때도 장할 때 달 월자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살찌는 것, 몸이 불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페이라는 단어 역시 고기 육자, 달 월자 부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늑이라는 한자죠. 이 한자도 갖고 있네요. 또 쉽게 보시는 거 발과 다리 많이 보시죠? 이것도 HSK에 많이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지아오, 지아오, 그죠? 발 얘기할 때도 그리고 퇴, 퇴, 다리를 얘기할 때도 역시 동일한 부수, 고기 육자 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옆에 왼쪽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한자 밑에 아래쪽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어깨라는 한자입니다. 찌엔, 찌엔 이렇게 읽는 한자인데 어깨를 얘기할 때 어깨 견자에는 옆쪽이 아닌 아래쪽에 부수가 들어가 있다. 역시 신체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한 글자라도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실 부수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옆에 왼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마음심자 부수가 왼쪽에 세워져 있다면 사람의 심리, 감정, 성격 이런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신 부수들 다 보시면 100%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체와 관련이 있고 또는 지금처럼 감정과 관련이 있고 아까 보았던 옷, 의자, 옷과 관련이 있고 손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지 100%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 자,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마음 심자가 세워져 있는데요. 간직하다라는 한자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간직하긴 하는데요. 마음속에 간직할 때 화이라는 뜻을 씁니다. 즉 마음에 품다, 마음에 간직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왼쪽에 세워준 거고요. 그리고 성격을 얘기할 때도 마음 심자, 사람의 성격, 성질,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마음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감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파, 무서워하다라는 감정도 역시 마음 심자를 옆에 세워뒀고요. 놀라다,吃惊할 때 징자죠. 찡 같은 경우도 역시 마음 심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快乐할 때快같은 경우도 즐겁다, 뭐 기쁘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 마음 심자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해서 이런 부수가 있으면 마음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총 6가지 부수 배우셨고요.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한자 외울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 많이 해주셔야 제가 다음 컨텐츠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再见.